돈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큰 그림을 이 방송에 나가서도 똑같은 얘기, 저 방송에 나가서도 똑같은 얘기, 사람들은 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냐.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하자. 라고 할 때도 그 다음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비난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 원리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확인하고 태도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23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 지난 5일 동안은 하루에 한 편 정도씩은 영상을 올렸던 듯 합니다. 2019년 9월부터 호화가 폴란드에서 머무는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공개된 영상과 비공개된 영상을 합치면요, 670개의 영상이 지금 장대훈 독서대학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구독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저에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요, 뭐 유튜브를 3년 정도 했는데 구독자가 1,700명이다?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결코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구독자의 수를 보고 유튜브를 했다면 벌써 그만뒀죠. 어떤 이 영상 클립의 조회수를, 그리고 좋아요 수를 기대하고만 했다고 한다면 벌써 그만뒀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면 좋죠. 그러나 보지 않아도 이 영상을 운영하는 첫 번째 목적은 솔직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철저히 저를 위한 겁니다. 저의 생각들, 저는 생각을 할 때 뭐 이러한 그 주장을 많이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지금 제 말에 정답이 있어요. 생각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은 드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말을 잘 보세요. 생각이 난다,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스스로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억지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나지 않던 생각이 길을 걷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채널은 그러한 생각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저리 잡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뭐 세상에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중심에 놓고 그 곁가지로 작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채널의 중심은 신앙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놓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 독서와 글쓰기의 그 중심에는 신앙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채널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있는 그 강점을 통해서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신앙과 어떤 성경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독서 분야, 글쓰기 분야, 많은 전문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준비된 것 결코 작지 않다. 여러분, 25년 동안 이 한 가지 분야에 무언가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 저의 그 드는 생각과 나는 생각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축적해가고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보면요, 무수히 많은 독서의 방법과 기술, 생각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영상의 수는 많더라도 영상을 잘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독서의 원리, 사고의 원리, 글쓰기의 원리. 어찌 보면 총론격의 큰 그림을 많이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된 부분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와 글쓰기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고요.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어찌 보면 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치가 저에게는 있는데, 바로 98년도부터 2006년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처음으로부터 정착기까지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교육을 기획해보고 독서와 글쓰기를 동일한 대상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그 프로세스로,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아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그 독서를 기획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가 태어나서 그리고 2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5년, 30년 동안 공적으로 이러한 독서의 원리를 적용해 왔던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강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작성한 독서 질문 학습지만 해도 독해 학습지 그리고 질문 학습지 뭐 6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어떤 그 글들, 책은 12권이지만 써왔던 글들은 수천 페이지, 뭐 아마 만 페이지는 넘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방법론을 따지자고 한다면요, 뭐 시시콜콜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십, 수백 가지의 강론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채널에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제 왼편에는 글쓰기 책과 독서법에 관계된 책을 합치면 한 4,5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쓴 사람들은 저보다 더 연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분야별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한 그런 자료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강론들이 저 책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강론에 대한 부분은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여기서 100시간을 떠들어도 책 한 권에 담겨 있는 어떠한 그러한 어찌 보면 논리적인 그러한 구성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 없어요. 이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요약된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약해서 전달할 때 가장 뭐랄까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이고요. 누구보다도 그 큰 그림에 대해서만큼은 커리큘럼, 인간을 변화시키는 독서와 글쓰기로서의 그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더 큰 것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독서와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독서와 글쓰기를 그리고 자녀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어와 수학을 어찌 보면 완벽하게 일정 기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말 그대로 몰두했고요. 몰입했고요. 전념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축적되어 오는 양을 이렇게 담아두는 그릇으로서의 그 큰 그림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9%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른 독서 전문가들과. 그런데 그 다른 1%와 2%의 그 차이, 여러분 그 간극은 결코 쉽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책에다가도 큰 그림을 소개했지만 책에 담을 수 없는 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쌓여온 그 시간 속에서 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증명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채널을 통해 그냥 끊임없이 강조할 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의 이야기는 주식을 이야기하는 존리 대표의 이야기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잘 모르고요. 어찌 보면 돈을 모아가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는요, 완벽한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보다 보면요, 이건 주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농사의 어떤 전문가들, 디자인의 전문가들, 뭐 요즘에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 어떤 영역의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업을 세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원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존리 대포의 어떤 수많은 영상 그리고 수많은 채널이 나와서 강조한 것들을 보면요, 고집스러우리만치 강론에 대한 얘기를 그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강론이 없을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니 부동산이 아니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접근, 방법론적인 접근, 그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종목, 그런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산 운용사의 대표로서 그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분명히 결과를 만들어 왔고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소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과 연루되어서 그가 자산 운용사의 대표는 이렇게 사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이전에 했던 그 가르침은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론을 모르는 상태의 비전문가, 사자가 이야기하는 그냥 허황된 얘기,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비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데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도 주식은 파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먹지 말고, 젊은 사람들 차 사지 말고, 여러분 이러한 뭐랄까요, 그러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할까요? 자꾸 뭐 젊은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듯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시기보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의 방법론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태도예요. 돈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큰 그림을 이 방송에 나가서도 똑같은 얘기, 저 방송에 나가서도 똑같은 얘기, 사람들은 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냐,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하자 라고 할 때도 그 다음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비난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 원리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확인하고 태도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독서와 글쓰기 영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책을 보고 배웠고요. 스승에게 배웠고요. 제가 스스로 사고했다 하더라도 그 사고의 어떠한 뭐랄까요, 요소들, 거기에 재료가 되었던 것들은 다 세상 어디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정말 헤아릴 새 것 없습니다. 다만 차이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틀린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제가 달라지면 그 말은 틀린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존리 대표가 이야기한 그 원리와 어떠한 그런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론적으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주식을 사라고 얘기해요. 그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100사람에게 다 다르겠지만 그가 말하는 좋은 주식은 떨어지지 않을 주식, 떨어지더라도 오래 기다리고, 때로는 그 주식이 건강하다고 믿는다면 올라갈 주식.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주식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디자인도 모르고 건축도 모르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원리, 특별히 그 분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강조만큼은 정말로 이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누군가가 나에게 짧은 시간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해주면 더 좋겠죠. 당장 눈앞에 결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조언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주변에 한두 번 나에게 조언해준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다음 조언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법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을 안착시킬 수 있는, 그것을 장착할 수 있는 베이스로서의 원리와 총론과 그런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자녀를 학교 보내지 않는 것은 학교를 불신해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를 보내지 않은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봐야 할 손해가 무엇인지도 헤아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때로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참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이 태도 이전에 그 원리적인 총론적인 그 부분에 그 큰 그림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 기술이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를 가진 사람,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사람, 원리를 추구하되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켜내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다. 장대훈 독서대학이 세상의 모든 독서와 글쓰기에 관해서 최고의 채널도 아니죠. 정말 더 똑똑하고 정말 더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서대학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연결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 채널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누릴 그 유익은 그냥 여러분들과 연결되지 않은 세상이 뛰어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과 그런 방법과 기술, 그것보다도 저를 통해 나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수십 년간 고민하며 갈등하며 추구해왔던 저의 작은 가르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요? 저는 원리 중심적이거든요. 저는 가치 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서만 비롯된 게 아니거든요. 역사의 선인들에게, 저의 스승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왔던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하고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저의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그냥 연결시켜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원리, 여러분의 기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추구하는 어떠한 그 분야 속에서의 그 큰 그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계속 리뉴얼해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과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되게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한두 명이라도 이것에 진의를, 저의 어떠한 그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지켜낸다면, 여러분이 기준을 확립해 간다면,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저에 그 바탕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떤 영역, 어떤 분야에서 살아가든지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며 지금 저에게 세워진 그 기준, 그 총론, 원리, 그것을 계속 살피면서 계속 새롭게 저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저의 갈 길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진보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